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몰캡 전략에서 전해드리는 기업들의 주가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도 의미 있는 스몰캡 기업 함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금융그룹의 서울금융센터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SPC 삼립입니다. 재평가가 기대되는 1등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양산빵 분야의 독보적인 1위입니다. 신선한 베이커리 분야에서는 파리 크라상이 1위인 상황입니다. 주력인 베이커리 부분의 성장이 계속되고 특별하게 해외 시장 수출 확대도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SPC 삼립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빵집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회사 소개 좀 간단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파리바게뜨라는 브랜드가 속해 있는 SPC, 그러니까 삼립그룹입니다. 프랜차이즈 글로벌 39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대단히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토종 브랜드입니다. 오랜 역사입니다. 45년에 상미당으로 또 출발해서 68년에 삼립식품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또 86년에 이제 파리 크라상이 됐고, 우리 이제 88년에 파리바게뜨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1호점이 런칭되는 상황입니다. 회사하고 그룹의 브랜드들은 아주 친숙하죠. 먼저 회사를 보면 호빵, 또 정통 크림빵, 여기에 이제 육가공인 그릭 슈바인, 그리고 샐러드인 피그 인 더 가든까지 있는 상황이고, 그룹 차원에서 본다면 비즈니스에 파리바게뜨, 베스킨 라빈스, 던킨 도너츠, 파스쿠치, 그리고 쉐이크쉑까지 다양한 브랜드이고, 특별하게 이제 SPC 삼립 브랜드 중에 내일 신규로 런칭이 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크보빵입니다. KBO, 한국 프로야구하고 콜라보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9개 구단의 특성에 맞게 빵을 출시를 하고 180종입니다. 여기에 또 선수들까지, 띠부실까지 연결해가지고 20일부터 오프라인 출시가 되는 이 크보빵도 대단히 브랜드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배구조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사업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을 100% 소유하고 있고, 이 파리크라상이 바로 SPC 삼립을 41%, 그리고 다양한 계열 해외 법인들을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네, SPC 삼립 요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듣고 왔고요. 앞서서 또 부장님께서는 저평가 기대 1등주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1등주라고 표현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경쟁력 어떻게 좀 짚어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사업 분야는 4가지입니다. 베이커리가 있고, 푸드가 있고, 유통이 있고, 물류 기타가 있습니다. 베이커리라고 하면은 이제 빵, 또 샌드위치, 스낵 이렇게 들 수가 있겠고요. 푸드는 밀가루부터 계란, 떡, 그리고 육가공, 휴게소까지 있는 측면이고, 유통은 이제 식자재, 식재료, 그래서 그룹사하고 그룹의 프랜차이즈 업계들에 납품하는 구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 유통사업은 GFS라고 하는 계열사, 그래서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매출 비중을 본다면 3대 사업부가 베이커리, 푸드, 유통인데 매출 기준으로는 24%, 20%, 48%가 되겠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베이커리가 70%, 푸드가 9%, 그리고 유통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커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유통 채널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죠. 편의점, 슈퍼마켓, 그리고 온라인 등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고, 독보적인 1위다 그럼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 정도고, 2위는 아마 롯데가 정도입니다.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이다. 물론 이제 아까 크보빵 같이 이제 그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또 시장을 선도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핵심 원재료를 수직 계열화했다. 이게 강력한 경쟁력으로 나타나면서 70%, 그러니까 양산빵 분야에서는 70% 이상을 점유하는 독보적인 1위 업체다. 이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 앞으로의 성장 전략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특히나 최근에 음식료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가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 쪽에서 매출이 좀 잘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해외 사업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제 베이커리 사업이 과연 이제 성장이 지속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시장 트렌드나 이런 걸 맞추면 대단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늘 그랬듯이 새로운 트렌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델리형 제품을 또 출시할 계획이고요. 최근에 회사가 청주 공장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1,030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투자해서 여기는 이제 베이커리 전용 공장이 되겠고 베이커리의 생산 능력 확대가 좀 되고 또 라인을 자동화했습니다. 또 신사업과 관련된 거고 26년 11월까지 최종적으로 공장이 완공될 이 청주 공장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베이커리 부분에 있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매출입니다. 사실 이제 이 양산빵은 유통기한이 최대 일주일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 품목에는 맞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출 비중이 매출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북미나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있는 게 미니 약과 또 치즈 케이크 또 냉동 크림빵이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냉동 제형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이런 전략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하게 이제 파리바게트가 현지 공장이 중국에 있고 말레이시아에 최근에 완공했고 앞으로 미국에 완공할 거기 때문에 아시아하고 북미 쪽에서는 계열사인 파리바게트하고 시너지가 될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 비중이 2%지만 회사는 조심스럽게 10년 내에 매출의 20%를 해외에서 얻겠다. 이런 판단이고 그룹은 23년 목표가 외형 20조의 매장 수가 12,000개 그리고 글로벌 비중을 50%를 목표하니까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가 창출이 될 것도 해외다. 이런 측면이고 해외는 더디지만은 미니학과 치즈케이크 냉동형 제품을 통해서 꾸준히 나갈 거고 또 파리바게트하고 앞으로 시너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고 앞으로 주력 상품을 통해서 외국에서의 매출, 해외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실적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실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실적에 앞서서 이제 사업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회사가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베이커리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7.0, 0%이고 푸드가 1.1, 유통이 0.7, 물류 기타가 2.1% 정도입니다. 사실 이제 베이커리 부분이 성장을 하느냐 이게 전체적인 실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베이커리 부분은 단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신수요 창출이 되고 또 장기적이지만은 수출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 그래서 핵심 사업이 성장한다는 측면이고 푸드 쪽은 수익을 정상화한다. 얼마만큼 수익 정상화되느냐 하는 측면이고 유통 부분도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사실 SPC3님은 숨은 실적주입니다. 24년 기준으로 4년 연속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1년에 662억, 600억을 돌파했고 22년에 895억, 그리고 23년에 917억 원, 그리고 24년에 992억 원을 기록해서 4년 연속이고 컨센서스 기준으로 금년도에는 1,067억 원, 5년 연속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26년에는 1,170억 원 돌파할 거다. 그래서 특별하게 베이커리 부분이 단가 인상, 신수요, 그리고 수출로서 핵심 사업으로서 실적 호전을 주도하고 우상향 실적, 최고 실적 랠리가 계속될 거다. 이런 측면입니다. 1등주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도 사실 궁금한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음식료 업종 주가들이 뭐 몇백 % 오르고 맞습니다.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뭐는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맞아요. 있고 K푸드가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출 비중이 작긴 하지만은 호실적, 이제 금년 기준으로 5년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을 지속한다 하는 거고 싸다는 주식이죠. PBR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순자산 대 주가 비용이 0.92배니까 아주 낮은 상황이고 그러네요. 또 예상 실적 대비 PER, 주가 대 수익 비율도 25년에 7배, 26년에 6배 정도니까 숨은 실적주이긴 하지만은 대단히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액면가가 이제 5,000원인 상태에서 발행 주식 수가 863만 주로 작은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이 파리크라상이 41% 포함해서 74% 가까이 되고 자사주가 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2.7%를 감안하면은 유통 물량이 20%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내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 과거에 주가 최고치는 40만 원 이상을 넘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공정위 과징금 이슈도 있었고요. 이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났기 때문에 되돌려 받았습니다. 또 공장 사고로 인해서 불매운동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된 상황이다. 이런 측면이라면 지금 주가가 이제 5만 원 초중반대 여기서 이제 바닥 다지기를 했다고 판단이 드는 거고 네. 시계열상으로 주가 흐름상을 본다면 1차적으로 7만 원대, 2차적으로 10만 원대. 그러니까 역술적으로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때도 거래량도 좀 수반하겠지만 그런 흐름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5년 연속, 6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되는 국내 양산빵 분야의 독보적인 1등주고 그룹의 시너지와 더불어서 실적 호전이 지속될 거다. 그러면 주가는 과거에 오랫동안 하락했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상승하면서 7만 원, 10만 원 깨기를 장기적인 흐름에서 갈 주식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SPC 삼립. 주가가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 상태이고요. 앞으로 긴 시선으로 봤을 때 7만 원대는 물론이고 10만 원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